빅뉴스의 임현주입니다. 빅데이터로 한 주간의 이슈를 알아보는 빅 이슈 시작할게요. 네, 전민기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키워드가 있나 먼저 확인해 볼까요? 선물, 코로나, 여행,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추석을 다뤄볼게요. 어떤 내용이죠? 김현주 아나운서는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이번 추석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집에서 휴식도 취하고 가족과 조용히 좀 보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시대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 어서와, 언택트 명절은 처음이지.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추석 언급량 자체를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지난해 650만 건인데 비해서 올해는 210만 건으로 언급량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오, 정말 많이 줄었네요. 먼저 2019년 작년 추석 연관어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수치를 좀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네. 연휴가 무려 200만 건이고요. 인사 75만 건, 가족 65만 건, 여행 21만 건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만남이나 여행을 준비했다는 그렇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추석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도 만나고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여행도 가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럼 네. 올해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올해 2020년 추석 연관을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 코로나, 랜선 차례, 언택트 이런 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 방문 자제하면서 좀 언택트로 명절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걸 위해서 이제 랜선 차례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랜선 차례. 뭔가 알듯 말듯한데요. 랜선 차례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례 지내는 모습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가족들한테 생중계를 하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 보면서 또 함께 마음도 전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랜선 차례라고. 근데 랜선 차례가 참 새롭긴 한데 또 낯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긍부정 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 랜선 차례 또 온라인 성묘에 대한 긍부정 비율이 59.8대 14.9로 긍정 비율이 좀 높게 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긍정 감성어 보면은 가능하다, 새로운 모습, 빠른, 고마운 등이 나왔고요. 부정 감성어로는 부담, 씁쓸하다, 난감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성묘라는 또 새로운 어떤 풍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긍정적 의견이 많았고요. 반면에 네. 코로나 사태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도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의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지난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누리집을 통해서요, 영정사진, 차례상, 분양, 헌화 등 여러 이미지를 선택해서 온라인 추모관을 만들고 또 추모글을 작성하거나 의미 있는 사진을 등록해서 고인을 추억하는 방식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누리집 방문을 추천합니다. 코로나 걱정도 덜고 추모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매년 고향에 내려가면 그때마다 이제 플래카드가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걸리곤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재미있는 문구들이 걸렸다고요. 아범아, 선물은 택배로. 며느라, 이번 추석은 너희 집에서 알콩달콩 보내렴. 불효자는 웁니다가 아니라 네.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재밌는 현수막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담은 사진이요. 저희 공감 572호 표지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고향 방문이나 여행은 자제하고요.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지루함이 느껴질만 하면 공감 571호에 실린 한층 더 슬기로워진 집콕놀이도 해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키워드 언급량 4위를 차지했는데요. 정말 마스크가 이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어요. 네, 이번엔 코로나 시대 마스크가 가져온 좀 변화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스크를 검색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 3월부터 9월 18일까지 마스크 언급량을 보면 총 993만 3,414건이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작년 같은 기간 마스크 언급량인 113만 4,300
1,458건보다 무려 9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마스크 언급량이 늘었다면 이제 올해는 마스크를 생필품처럼 구매해야 해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가끔 착용하는 정도였다면 이제 진짜 필수품이 됐잖아요. 마스크 관련 연관어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연관어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는 일상, 소독제, 피부, 여름, 생활, 덴탈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일상, 생활 등의 키워드를 보면 우리 임현주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스크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이제는 인식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스크뿐만 아니라 소독제를 구매하는 것도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기존 마스크보다 좀 더 얇은 덴탈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는 걸 키워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가 우리 일상이 됐다는 사실이 참 슬프게도 느껴집니다. 이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금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사람들의 긍부정 비율은 43.1대 35.2로 긍정이 높게 나왔습니다. 긍정 감성어는 필수, 좋다, 올바른, 추천하다 같은 단어가 나왔고요. 부정 감성어는 덥다, 걱정, 심하다 등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마스크 사용에 대한 좀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데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효과가 좋다라는 건 긍정 반응이 더 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써야 하냐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은경 청장의 말에 따르면요,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제대로 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이 훨씬 더 문제가 된다고 해요. 또 마스크를 버릴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스크는 재질과 관계없이 일반 쓰레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량제 봉지에 넣어서 버리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표면에 소독제를 뿌리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마스크가 종량제 봉지 밖으로 나오지 않게 잘 묶어줘야 한다고 해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